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딱 49일 남았습니다. 갈 길이 바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조금 전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경선 구도를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고, 국민의힘은 이보다 훨씬 많은 11명의 후보가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덕수 총리 변수는 경선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는데 첫 소식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선에 불출마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대행 차출론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정부 관계자도 JTBC에 현재 상황에선 나설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향후 후보 단일화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 변수가 경선에서 사라지면서 후보 등록을 마친 주자들은 우선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 당원들 잡기에 매달렸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육공 시절의 상징적인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철우 경북지사 등은 박정희 기념관을 찾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써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그리고 대통령 되면 저도 바로 하겠죠. 나경원 의원은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을 올리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적었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3파전으로 일찌감치 경선 구도를 확정한 민주당은 정책 경쟁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세 후보 모두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독점하면 안 돼요.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다만 이 전 대표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 정치의 역할은 삶을 개선하는 실용주의여야 한다며 내수 문제 해결을 내세웠습니다. 국내의 내수 문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때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받쳐줘야죠. 길도 열어주고. 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경선 구도가 확정되면서 정책 노선 경쟁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동차 부품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관세 대응을 위한 방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런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문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건진 법사는 이렇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과 함께 비선 논란을 일으키며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란 조직에서 상임 고문으로 통했는데 건진 법사가 이 조직을 쥐락펴락하면서 지휘하는 정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툭툭 치는 남성.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우리 직원들 다 전부 다. 이처럼 전 씨가 네트워크 본부를 쥐락펴락한 정황은 법사폰에도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전 씨는 네트워크 본부 소속 본부장 19명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을 전국 네트워크 위원회 상임 고문이라 소개하며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향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구독회원 증가분을 뉴미디어 팀장에게 보고하면 반영하겠다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본부장들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열심히 뛰겠다고 답합니다. 한 본부장은 존경하는 고문님, 충청 지역 필승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님과 협의해 일정 잡아주시길 간곡히 소망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건진 법사에게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문자 내역을 전 씨에게 제시하며 네트워크 본부장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 씨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보고한 것 같다고만 답했습니다. 승려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멋쟁 해병이란 카톡방에서 이렇게 3부 체크하란 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나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시작됐죠. 그런데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이 모임엔 이 씨 말고 또 다른 주가 조작범이 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JTBC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연관된 한 단톡방을 입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포함된 멋쟁 해병이란 이름의 대화방입니다. 대화 도중 이 씨는 3부 내일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부터 삼부토건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이 대화방 멤버는 이 씨 외에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 현직 경찰 최모 경위, 사업가 최모 씨, 그리고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해병대 출신 친목 모임입니다. 당시 이 단톡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멋쟁 해병 모임을 함께하던 멤버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초청한 2023년 쌍용훈련. 맨 왼쪽에 선 인물은 주가 조작범 윤모 씨입니다. 알고 보니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등으로 징역 3년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해 무자본 M&A를 숨기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멋쟁 해병 모임엔 이 씨와 윤 씨, 2명의 주가 조작범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멤버들 대화에서 3부 체크하라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금감원은 이런 정황에 주목해 이들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 시작한 멋쟁 해병 단톡방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곧장 연결되는 모양새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이들 모임 멤버 중에 주가 조작범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인물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나오는데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지수 기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것도 이 모임 멤버들 때문이었잖아요. 네, 사건의 발단으로 가보자면요. 지난해 저희가 확보해서 보도했던 멋쟁 해병 카톡방입니다. 네. 지난 2023년 5월 14일에 이종호 씨가 저렇게 3부 체크하고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이자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틀 뒤에는 젤란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와 만났고 네. 일주일 뒤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폴란드 현지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이 포럼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 포럼 현장에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와서 현지 업체들, 지자체들과 MOU를 줄줄이 맺었습니다. 네. 삼부토건도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국토교통부도 장관의 이런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가 1,200조를 넘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기간 동안 당연히 삼부토건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했던 7월에는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이 윤모 씨란 인물, 이 인물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일단 최상병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2023년 7월에 최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책임을 가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설이 퍼지면서 네.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이 책임 대상에 빠졌다는 것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일개 해병대 사단장을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이걸 두고 의혹이 불거졌던 건데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인 이종호 씨입니다. 이종호 씨는 멋쟁 해병 카톡방 멤버이기도 한데 본인이 스스로 이 김 여사 측의 임 전 사단장을 위해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녹취를 저희가 보도해 드렸었습니다. 네. 이런 이 씨와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윤모 씨가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금감원이 바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윤 씨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해드린 겁니다. 윤 씨는 이종호 씨와는 10년 이상 인연을 맺어왔다고 저희에게 밝혔는데요. 조금 전 저희에게 밝힌 입장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금감원의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또 삼부 주가 조작 사건 자체는 사실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다른 팀이 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정리하자면 이렇게 윤 정권 관련한 큰 의혹들이 일 때마다 이종호 씨가 등장하면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 씨가 이종호 씨와는 10년 이상 인연을 맺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또 같은 시기에 근무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저희에게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감원 조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 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김 여사와 원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도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조사 중에 우크라이나 현지 포럼을 주최했던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전 대사는 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게 하는 그런 자리를 주선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금감원이 단순한 시세 조종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 기관까지 직간접적으로 동원됐을 그런 사건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양구 전 대사는 저희에게 이렇게 포럼에 참석해서 MOU를 맺었다는 사실이 주가 부연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지수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갑자기 승객이 비상구를 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항공기는 결항 처리됐는데 문을 연 승객은 답답해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이륙하려고 활주로로 가던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문은 활짝 열렸고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선 승무원이 한 여성을 둘러쌌습니다. 잠시 뒤 공항 경찰이 출동해 이 여성을 끌고 나갑니다. 오늘 오전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고 활주로로 이동 중인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또 욕하면서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조동석 등지고 오른쪽 문을 먼저 갔다가 거기 안 열리니까 왼쪽으로 가서 한 번에 열어버렸어요. 곧바로 승무원과 승객들이 제지했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에 있던 승객 202명은 2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정비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6시간 늦게 김포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다 중요한 일정이 있고 저 오늘 다 중요한 스케줄도 다 지금 손해가 너무 막심하거든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의심된다고 보고 보호자 동의를 얻어 이 여성을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2023년에도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승객이 문을 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비상구 좌석을 팔지 않는 등의 조치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금 장치를 강화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을 뭐 풀고 다시 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실제 비상시에 탈출이 어려워서 더 큰 사고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비상문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과 객실 승무원 보안 훈련 시스템 등 항공기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